오히려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친구 아니에요? 친구? 1년 선배죠. 1년 선배.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좀 그 배신감을 받은 게 있어요.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. 그리고 그 뒤에 어디 국회에서 돌아다니다 한번 봤어요. 근데 말을 나한테 잘 못하더라고. 형 왜 그랬어? 내가 꼭 그렇게 모든 걸 가져야만 했니? 그랬죠. 지금 김밥을 먹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주일 됐는데 점수를 좀 주면 나는 뭐 우리 중대 동문이니까 좀 잘 줘야지. 광희 때 거기 82학번이고 내가 86학번인데 가능하면 잘했으면 좋겠어. 10점 만점이었죠. 근데 하는 거 이게 처음에 보니까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인선을 많이 하고 있고 난 너무 친민주당적인 그 인선이 되고 있고 글쎄 꼭 굳이 점수를 준다 그러면 뭐 50점은 넘는 것 같은데 10점 만점에 5점. 50점은 넘는 100점 것 같은데 만점에. 100점 만점에 50점. 나는 그래도 이제 정교수니까 학점으로 그 A는 안 되고 C도 아직은 뭐 우리가 C라고 할 필요는 없고 B 정도 되지 않냐. 저는 인선은 아까 우리 김 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강원식 실장이나 뭐 유성락 저기 안보실장이나 네.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균형 감각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. 왜냐면 우리가 윤석열한테 너무 뒤어가지고 윤석열은 되자마자 다 쫓아내가지고 응? 기저효과가 좀 있죠. 기저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윤석열 되자마자 지 술친구 빼고는 다 쫓아낸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된 다음에 그래도 자기랑 좀 결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갖다가 아직은 쓰는 걸로 봐서는 B학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조금 높이 평가하는 건 G7에 간다고 결정한 건 나 높이 평가해요. 내가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딱 당선이 돼서 취임했어.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서 다자무대에 그것도 영어도 안 될 텐데 가겠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. 내가 오히려 취임의 그 기분을 즐기고 싶지. 여기서는 왕인데. 거기 가면 왕이 아니거든.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결심을 한 것은 윤석열 같으면 술 먹자고 그냥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. 저는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아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구나. 아 윤석열도 열심히 다녔잖아. 뭘 다녀 다니긴. 다니긴 많이 다녔어. 형이 보시기에 때는 또 잘하는 건 없어요?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죠. 근데 물론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있죠. 굳이 점심 때 김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보여주는 거지. 대통령이 뭐 김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, 그다음에 뭐 물가 얘기를 하면서 굳이 라면. 꼭 집어서 라면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런 큰 틀에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우리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. 여기 도지사부터 병살 달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실국장 다 경찰 달게 하고 그런 거 보면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그림력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민주당 사람들 이제 방송에 패널 이렇게 나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을 안 하고는 못 빼기도록 쥐어 짜는 건 있나 봐. 우리 당하고 좀 다르더라고. 그래서 일을 막 하게 안 하고는 못 빼기게.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하게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 봐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. 김밥 먹는 것도 물론 그게 쇼도 있지 당연히 쇼도 있지만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했던 사람들은 처음 겪어봤을 거야. 이렇게 열심히 하나? 이제 이런 걸 경험해서 봤을 거예요. 그러니까 주로 양가에 불려가서 그렇지 안가에 가서 이건 먹었지 뭐 했겠어. 그런 건 했겠죠.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 글쎄 이제 그건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공천에도 관여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뿐 아니고 각계각층의 각 분야에서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사람을 제대로 추천할 수 있겠느냐.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김민석 총리는 굉장히 잘한 거가 되겠죠.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 식구들만 하는 그런 정도로 머물러 있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. 나는 좀 기대가 일말의 기대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 16대 총선 때 김민석 정균환 조가 그 인재영이 그때 공천을 좋은 사람 많이 했지. 예.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DJ가 뒤에서 백을 다 그 영입이 됐고 실제 그때 그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영역이 확장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. 근데 이번에도 헌법에 이제 그 규정이 된 추천 권한을 활용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들을 얼마나 많이 추천을 하느냐. 그게 나는 총리의 역할이라고 보는데
그럴 역량은 있어 보여요. 근데 그걸 할지의 의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헌법에 뭐 총리가 그 추천 제청권이 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했지 뭐.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 헌법에 나온 대로 총리한테 그런 권한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김민석 총리 친구 후보자는 아니에요, 친구? 1년 선배죠. 1년 선배.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좀 그 배신감을 받은 게 있어요.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하면서 김민석 의원이 그 전에는 계속 당 밖에 있었어. 나랑 같이 친노 막 비판하면서 이 민주당의 친내 헤게모니, 이 패권주의에 너무나 같이 공감하면서 저랑 김민석 당시 선배랑은 주로 서로 간에 야인 생활하면서 같이 지냈어요. 그때 김민석이 바깥에 마포 민주당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. 그렇죠. 알박기. 알박기 민주당. 당명. 어느 날 갑자기 그 민주당 간판을 들고 투항하더라고. 나는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왔는데. 그래서 와. 그리고 그 뒤에 어디 국회에서 돌아다니다 한번 봤어요. 근데 말을 나한테 잘 못하더라고. 형 왜 그랬어? 내가 꼭 그렇게 모든 걸 가져야만 했니? 그래. 그랬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좀 개인적인 배신감이 있어요. 그렇게 그 민주당 당명 하나 가지고 투합에 여기 백기 투항해서 영등포구를 공천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? 그러면서 보면 변신의 기재다. 저는 그래서 썩 좋은 인상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다. 변신의 규제는 변신의 규제끼리 서로 모여서 한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뭐 이 양반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감옥도 갔다 왔고 그렇죠. 그런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하는 거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범죄 경력은 크게 문제가 안 돼. 본인이 뭐 범죄 경력이 강한데 그거 상관없어. 오히려 범죄 경력 없는 놈이 좀 이상하지. 능력만. 능력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나는 그게 물론 뭐 지금 한국 정치가 엉망이라 하더라도 그 뭐 일을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정서적으로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이 있거든.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.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인선이죠. 그 김민석 지명자에 대해서는. 그게 다 무너졌어. 다 무너졌지.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 짠하게 사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 게 가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렇죠. 사실 뭐 범죄에 관련된 걸 갖고는 그다음에 이제 임명직에 관해서는 대체로 그 범죄 경력을 많이 봤는데 선출직은 이제 그렇지. 투표로 이제 선출되면 되니까 그 자체를 포함해서 이제 판단을 그렇지. 받는 거니까 총리 후보자나 국무위원 후보자 장관들은 청문회를 하게 될 건데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는 될 거지만 실제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죠. 알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항상 옳은 길을 가야 돼. 보수당 얘기 쪽으로 넘어오게.